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2020년도 6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ERP 구축할 때 설계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분인데요. 자, 분석, 설계, 구축, 구현에 4단계를 거쳐가면서 구축이 되어가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설계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으라는 부분입니다. 자, 분석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TFT 구성인데 이게 보기에 들어가 있어서 4번 틀린 걸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 2, 3번은 설계 단계 맞습니다. 네, 그 이외에 분석 단계에서는 as-is 분석이라든가 이런 현업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구축 단계에서는 모듈을 조합화하는 단계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테스트하는 단계, 뭐 추가 개발 또는 수정 기능을 확정하는 단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구현 단계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시험 가동을 해본다든가 뭐 시스템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현 단계에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 부분에서 극적인 성과 이런 것들 나오면 자, 프로세스 재설계, 업무 흐름 재설계, BPR이라고 해서 바로 맞춰주시는 거 요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JIT랑 TQM 같은 경우는 좀 생산 쪽에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참고적으로 뭐 JIT는 적시 생산 방식이라고 해서 뭐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필요할 때 적게 생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JIT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QM 같은 경우는 전사적 품질 경영 이라고 해서 이제 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게 TQ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커스터마이징 같은 경우는 일종의 맞춤 제작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문 제작 이런 것들이 커스터마이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부분인데요. 자, 요거는 자, ERP는 기능 및 일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 취하지 않고요. 프로세스 중심으로 해서 업무 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바로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4번 다음 중 ERP 시스템에 대한 투자 비용에 관한 개념으로 시스템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이기 때문에 구축이나 유지 보수, 뭐 라이센스 이렇게 부분적인 비용이 아니라 총 소요 비용이라고 해서 토탈 전체 비용을 계량한 것이다 라고 해서 총 소요 비용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번 가도록 할게요. 다음 중 주석 공시와 관련된 회계 원칙 부분인데 자, 요거는 가장 적절한 부분으로 해서 충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왜냐면은 주석을 공시한다라는 것은 재무제표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재무 정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충분히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석 공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충분성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6번 다음은 손익계산서 구조이다. 괄호 가나의 적절한 단어는 부분인데요. 자, 매출액에서요. 자, 매출원가 빼주면 매출 총이익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에서요. 영업의 수익 그리고 영업의 비용을 빼주면 법인세 차감난 순이익이 나오는 구조. 법인세 차감난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와 나에 해당되는 것 찾아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영업이익, 영업의 비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7번입니다. 다음 내용 보고 거래 추정으로 옳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지금 보면 자, 10월 1일 같은 경우는 현금이 들어왔고요. 자본금이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니까 출처에서 영업 개시했다라는 거 예, 옳고요. 맞고요. 10월 3일 날 상품이 들어오고요. 매입 채무. 자, 요거 외상 매입했다라는 거 예, 맞는 얘기.
3번 10월 5일 날 자, 신입사원 명함을 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일 뒤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미지급금이라는 건 잘 썼는데 광고 선전비 아니고요. 명함 제작 같은 경우는 도서 인쇄비 계정으로 쓰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입금, 이자, 현금 지급, 네, 차입금, 이자 비용, 그리고 현금 나간 걸로 해서 지급했다라고 해서 4번은 맞게끔 써 있네요. 네, 3번이 맞지 않습니다. 8번 회계상 거래로 인식하기 위한 조건으로 맞는 것은 부분인데요. 자, 회계상 거래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 자본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무제표에 써질 수가 있겠죠. 이제 분계상으로 금액이 금액이 표시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측정이 가능해야지 거래로 인식을 하고 요거를 이제 장부상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 금액의 측정 가능성 이렇게 되어야지만 회계상 거래로 인식이 되면서 장부의 기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3번이 정답. 9번 다음 중 영업의 비용으로만 구성되어진 것을 찾아라 라는 부분입니다. 4번 요거 이자 비용 기부금 당해 맺은 것 처분 손실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영업의 비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뭐 급여 그리고 복리후생비 그리고 대손상각비 그리고 세금과 공과 광고 선전비라든가 네, 여기 또 있고요. 이런 것들, 접대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의 비용으로만 구성되어진 거는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과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한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10번 문제 다음 거래 내용에 대한 회계처리 적절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11월 3일 날 상품 60만 원을 K상사에 매입 주문했습니다 라는 부분이죠. 상품을 매입 주문했고요. 계약금 10%를 이체했다라고 합니다. 자, 매입을 하면서 계약금을 이체를 했다라는 부분. 자, 계약금은 선급금 계정으로 보통 처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선급금 맞고요. 자,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에서 나간 거, 대변에 기록되는 거 맞습니다. 1번 적절하고요. 자, 2번입니다. 11월 5일 날 업무용 책상과 의자를 구입을 했어요. 4일 뒤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비품을 구입한 부분은 잘 써 있는데, 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미지급금으로 하셔야 돼요. 자, 상거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거는 외상 매입금이지만 그 외의 것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미지급금 계정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2번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1월 8일 날 서울로 출장 보내기로 하고요. 출장비 현금 지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지급한 거는 가지지급 맞고요.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나간 거 맞고요. 11월 20일 거래처 현금으로 차입했습니다. 현금 들어오면서 차입금, 차입기간 2년이니까 장기 차입금 맞게 회계처리 적절하게 되었네요. 정답은 2번이네요. 11번 다음 내용에 대한 결산 시점의 분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9월 1일 날 공장 건물에 대한 1년 화재보험료 240만 원을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결산 시점의 보험료 미경과분을 계상을 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경과분을 계상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처음에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보험료가 240만 원 그래서 다 비용 처리를 했다가 하고 뭐 당좌예금이니까 뭐 당좌예금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자, 보험료 비용은 단기에 해당되는 9, 10, 11, 12, 4개월치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미경과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결산 수정분기가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경과분 보험료는
네, 이렇게 대변 쪽으로 다시 보내줘서 보험료 비용 처리하지 않고요. 성금 먼저 낸 비용으로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적절한 분계가 되겠습니다. 12번. 자, 수원의 결산 결과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15만원 계산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하고 수정했다라고 합니다. 수정 후에 당기순이익으로 오른 것은 부분인데요. 자, 일단 당기순이익, 수정 전에 당기순이익 1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정되어야 되는 것들이 당기순이익을 플러스 시키는지 마이너스 시키는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자, 임차료 중에요. 2만원이 차기의 비용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비용이니까 단기 비용으로 했던 것이 줄어드는 부분. 비용이 줄었다라는 건 비용이 줄었다라고 하는 건 순이익이 늘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플러스 2만원 이렇게 됩니다. 2만원. 순이익을 올리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임대료 중에 3만원이 차기 수익이래요. 자, 단기 수익이 아니라 차기 수익이다. 수익이 감소했다. 단기 순이익 또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게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이익에 플러스되고 마이너스 되는 효과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 수정된 거는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13번. 자, 소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36만 5천원을 은행에서 할인을 받고요. 할인율을 차감한 실수금을 당좌예금에 입금했다라고 합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계산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할인일수 60일, 할인율 20%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36만 5천원짜리를 할인을 받았습니다. 라는 부분. 할인율 20% 적용을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자, 얼마만큼 365일 중에 60일에 해당하는 것만큼 할인일수로 해서 할인을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000원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서 기록이 된다라고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재고자산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저가법 적용 시 틀린 거. 자, 재고자산 평가 저가법 적용을 합니다. 라는 부분이라서 자, 진부화돼서 판매 가치가 하락된 경우에 적용 가능한 거 맞고요. 자, 재고자산 평가 기준 순실현 가능 가치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실현 가능 가치 같은 경우는 네, 팔았을 때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시고요. 그래서 평가 기준 요거 맞아요. 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네, 요거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3번 총액기준도 사용 가능합니다 라는 부분인데 총액기준 사용하면 안 되고요. 종목별 기준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3번 이렇게 틀리다라고 해서 3번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15번 문제. 다음에 지출 내역을 참고로 비용 처리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자, 본사 건물 유리 파손에 따른 교체 비용. 자,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 자, 요거 수익적 지출 고르라는 얘기예요. 자,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는 비용 처리하지 않고 뭐 내용연수를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비용 처리한다라는 건 수익적 지출 찾아라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지 보수 비용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교체 비용이니까 이게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 냉난방기 설치 비용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고요. 건물 외벽의 도색비, 이것도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수익적 지출이 됩니다. 자, 3개월 만기 어음 발행을 지급했다라는 거, 이거는 뭐 해당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당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 처리해야 될 거는 300 더하기 100해서 4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3번. 네, 16번 문제. 유형자산 취득한 초기에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했을 때 정률법에 의한 경우에 비해서 이익 및 유형자산의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정액법, 정률법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초기에는 정액법이 정률법보다 감가상각비가 적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정액법이 이제 낮고 정률법이
받게 되는 그러한 감가상각비가 이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정 기간이 쭉 지나고 나게 되면 초기에는 적립법이 낮고 적립법이 높아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 경과하다 보면 반대. 정액법은 높아지게 되는 경향, 정률법은 점점 이제 미상각 잔액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초기에는 정액법이 낮아 보이지만 점점 높아지는, 기간 경과가 할수록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고요. 정률법은 초기에 많게 되지만 점점 줄어드는, 왜냐하면 미상각 잔액이 줄어드니까 감가상각비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물어보는 거는 의한 경우에 비해서 이게 초기죠. 초기이기 때문에 정액법에 따른 경우는 지금 이익이 커지고요. 왜냐하면 비용이 적으니까 정액법에 비해서. 그래서 이익이 커지고요. 그리고 유형자산의 장부과액 같은 경우는 크게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이 적게 됐으니까 장부과액도 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계정들의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 부분인데요. 자, 옳지 않은 것, 임차료 계정 부분은 증가시 차변에 기록을 합니다. 라는 부분, 비용이니까 차변 기록 맞고요. 미수금, 네, 요거는 감소시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네, 아직 받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소시 대변에 기록을 하는 부분으로 맞고요. 그리고 선수금, 네, 먼저 받은 거 증가시 차변에 기록하는 거. 네, 선수금은 부채 계정이에요. 그래서 증가했을 경우 대변에 기록해야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미지급금 계정 같은 경우는 감소시 차변에 기록하는 거, 네, 요거 맞는 얘기네요. 네, 이렇게 해서 계정들의 성격에 따라서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계정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대차가 어떻게 되는지, 판료소에 대한 부분이죠. 요거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정답 3번 틀립니다. 18번 문제. 다음 내용을 보고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만 자본잉여금이네요.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이죠. 네, 그래서 1번이 정답. 네, 19번 문제입니다. 아래 상황을 읽고 단기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보험료 계산하면 이고요. 결산일 12월 31일, 보유 중인 자동차에 대한 1년치 보험료 120만원 선불로 지급. 보험기간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입니다. 단기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보험료는 지금 10, 11, 12, 3개월치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3개월치 곱하기 이제 120만원이니까 월 10만원씩이니까 10만원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30만원이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자, 매출원가는요. 네, 기초 상품 재고액의 단기 매입에다가 기말을 뺀 게 매출원가입니다. 자, 기초 900. 네, 나와 있고요. 기말 650만원 나와 있어요. 네, 단기 매입 같은 경우는 지금 480만원 에다가 자, 매입액률이 빼줘야 되죠. 70만원. 그리고 매입 할인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80에서 120만원을 빼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36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20 빼주면 360만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요거 계산하면 매출원가가
지금 900에서 360 더했다가 650 빼주는 부분이니까 다 하면 610만원 이렇게 나오네요. 네, 매출원가 61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네,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계산기 한번 계산기를 불러와서 한번 해볼까요? 나를 믿지 못해. 20, 100점 만시면 100만 610만원.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계산기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